예, 정청래 의원의 얼굴이 보이고 있죠.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습니다. 불법 권력 찬탈을 실행해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동호청 의원. 네. 박찬대 의원 수염까지 저렇게 길러가면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즉시 고발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45명도 내가 또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동안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긴 할 텐입니다.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되다가 우리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는 것 아니야?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할 때 마치 이제 민주당이 우리를 공략해가지고 다 쓰러뜨리려고 한다라고 걱정하는 세력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 박수치는 이 세력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그럴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초유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저런 것들이 통하는 건 국민의힘이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헌법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실제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저런 강성 발언을 했을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발언들이 훨씬 더 힘을 얻게 되고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동네 북이 국민의힘 검찰 이 두 군데만 때리면 얼마든지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풍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스스로가 민주당을 자꾸 우리를 공략하려고 한다라고 찐윤 세력 중심으로 저런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바로 고선을 타고 들어가야지 민주당 탓만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특검 수사의 칼날이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무위원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나와서 조사받으시오. 참고인 신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엄 해제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박옥수 특검보가 안철수 의원에게 협조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에 안철수 의원은 계엄 해제나 또 특검에 찬성했던 유일한 의원인데 왜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지 아직은 거기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 참고인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응할지 여부는 본인 판단이고 강제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그렇다고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야당 탄압? 이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방해 관련 연락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왜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이 부른 겁니까?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알기로 아마 그날 다른 일정 해외에 갔다 온 건가요? 그것 때문에 직접 이제 해제 계엄 해제 요구안에는 참여 안 참석하냐 했죠. 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런 한 게 아니라 그때 과연 그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본인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압박을 했고
뭘 방해했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즉 안철수 의원이 뭔가 주도적으로 어떤 뭐 계엄을 옹호하고 찬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압박과 당내 분위기 있었는지 아마 그 분위기를 지금 내란 특검이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거는 내가 멀쩡하게 관련도 없고 오히려 내가 더 앞장서서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했는데 나를 부른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와 관련이 있는 특검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고사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내란 특검이 굉장히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무슨 뭐 이 계엄에 찬성을 했습니까?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이 공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경선을 하고 있는 주자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영향을 주겠다는 이런 의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이 무슨 뭐 피해자로 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이 없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위기를 알게 됐다라 그러면 그럼 찾아가서 의견을 듣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배려하는 것이고 왜냐 지금 또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와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이거는 뭐 상황을 제가 무슨 다른 게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특검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